채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이봐, 친구 정도의 의미로 대화 중에 습관적으로 채이라고 말하는 것을 동료들이 듣고 붙인 별명입니다. 고향 아르헨티나를 떠나 먼 땅에서도 이 말버릇은 따라다녔고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법은 알았지만 한 여자의 마음을 지키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알던 그 혁명가 체 게바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총과 혁명이 아닌 사랑과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혁명의 아이콘으로만 알려진 이 남자에게도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돌아가고 싶었던 저녁 식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천식과 함께 자란 소년. 저는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평생의 동반자는 천식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밤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저에게는 매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축구를 하며 뛰어놀 때 저는 창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들,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에르네스토,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숨은 더 가빠졌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약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약조차 구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저는 병원에 갈 수 있는데 거리의 아이들은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걸까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책을 통해 만난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문장들, 라틴 아메리카의 피로 얼룩진 역사, 그리고 거리에서 마주친 가난한 사람들이 얼굴이 제 안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응어리졌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는 걸까요? 부모님은 제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천식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 밤들이 훗날 제가 걸어갈 길을 준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을 세상의 누구도 겪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른 각성.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진짜 수업은 교실 밖에 있었습니다. 병보다 가난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낡은 오토바이 포데로사 아이아이세에 몸을 싣고 길을 나섰습니다. 1952년 24살의 청년이었던 저는 남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의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습니다. 칠레 추키카마타 광산의 극한 추위 속에서 노동자들은 구리를 캐내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폐는 먼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쯤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노동자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페루의 산 파블로 나병 환자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강 건너편 외딴 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당신들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홀로 남겨진 것이 콜롬비아의 거리에서 만난 굶주린 아이들, 베네수엘라의 빈민가에서 본 절망, 치료는 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자체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에르네스토에서 채로 변해갔습니다. 아르헨티나 사투리로 이바, 친구를 뜻하는 그 단어가 제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행이 남긴 상처, 비포장도로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웃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길가에 과일을 따먹었고, 때로는 친절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낭만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광산에서 만난 노동자의 검게 변한 손, 나병 환자의 무너져 내리는 얼굴, 굶주린 아이의 텅 빈 눈동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잠들 수 없다. 이 세상의 불의가 내 가슴을 짓누른다. 나의 천식보다 더 숨막히는 것은 이 세상의 불공평함이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될 거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게. 한 노인이 제 손을 붙잡고 했던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여행은 제 사상의 자궁이었습니다. 혁명은 총보다 먼저 연민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그 길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갈지를, 그 불길이 제 가족까지 태워버릴지를. 첫 번째 사랑, 힐다. 과테말라에서 저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힐다 가데아. 힐다는 저보다 먼저 혁명을 알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페루 출신의 경제학자였던 그녀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저를 동지로 대했습니다. 멕시코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밤새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좋지만 구조가 필요해요. 혁명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불타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제 원고를 읽어주었고 제 분노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의 열정이 너무 앞서갈 때 그녀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혁명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955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듬해 딸 힐디타가 태어났을 때 저는 잠시 아버지라는 이름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움켜쥐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힐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세상을 바꿔야 해. 아니,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곁에 있어야 해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힐다의 사랑은 기다림이었고 이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밤늦게까지 글을 쓰는 것을 이해했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이해했고,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만 머무를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해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떠남 그리고 죄책감. 1956년 쿠바 혁명의 부름이 왔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와 그의 동지들이 멕시코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혁명의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또 길을 택했습니다. 힐다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말없는 이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면 가요, 하지만 힐디타는 어떻게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올게. 혁명이 끝나면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 채. 혁명은 끝나지 않아요. 당신에게 혁명은 삶 그 자체니까요. 그녀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떠나는 날 힐디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3살짜리 아이의 그 질문에 저는 곧 돌아올게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에 올라 멕시코를 떠나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 속에서도 힐디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쿠바의 정글 속에서도 총성 속에서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편지로 사랑을 대신했고 약속으로 부재를 합리화했습니다. 사랑하는 힐다에게 혁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소. 곧 끝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지만 편지에 쓰지 못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장이 더 편했습니다. 총성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지워주었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사랑은 함께 늙는 일이기도 한데 저는 함께 싸우는 것만을 사랑이라 착각했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제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1959년 힐다와 저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알레이다. 쿠바의 전장에서 저는 또 다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알레이다 마르치. 그녀는 게릴라 전사였고 저보다 11살 어렸습니다. 힐다와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알레이다는 저를 우러러보지 않았고 저와 나란히 섰습니다. 총성과 먼지 속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채 옆에 서 있어도 돼요? 총알이 무서워서요. 처음 그녀가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전장에서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힐다가 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 했다면 알레이다는 저와 함께 길 위에 섰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한 직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알레이다는 제가 정부 관료가 되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채, 당신은 책상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어야 해요. 그녀는 저를 이해했습니다. 아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알레이다, 카밀로, 셀리아, 에르네스토. 4명의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시간, 첫 걸음마를 지켜볼 시간, 아빠라는 첫 단어를 들을 시간.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있는 시간보다 혁명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알레이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면 가세요. 다만 돌아올 수 없다면 아이들에게 진실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그 말은 사랑이자 마지막 배웅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 여인, 두 가지 사랑. 지금 돌이켜보면 두 여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습니다. 힐다는 저를 사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혁명가이기 전에 한 남자이기를, 아버지이기를,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따뜻한 저녁 식탁이었고 아이의 웃음소리였고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채,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하지만 저는 늘 회의가 있었고 동지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알레이다는 저를 신년까지 포함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혁명가로서 살다가 혁명가로서 죽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전우애였고 이해였고 슬픈 허락이었습니다. 가세요, 채. 당신의 길을 가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 여인은 저를 붙잡아 주려 했고 다른 여인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둘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 완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여인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1965년 저는 쿠바를 떠나 콩고로 그리고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알레이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내 사랑, 또 한 번 발밑에 별을 느낍니다. 나는 의지가 단련된 다리로 새로운 땅을 밟게 될 것이요. 하지만 편지에는 쓰지 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이들에게 뽀뽀해 주렴. 당신의 손을 더 많이 잡아줄 걸 그랬다.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단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그리울 거야. 아빠는 너희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혁명은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제 가족의 빈자리는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제 이상은 컸고 제 사랑은 늘 부족했습니다. 볼리비아의 정글을 헤매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총알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의 작은 마을 라 이게라에서 저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총탄이 제 몸을 관통할 때 신기하게도 힐다와 알레이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 아이들의 얼굴이, 힐디타의 울음소리, 알레이다의 작은 손, 카밀로의 웃음, 셀리아의 노랫소리, 에르네스토의 첫걸음.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을까요? 이상? 신념? 아니면 그저 부재뿐이었을까요? 마지막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의 곁에 머무는 것이었다는 것을, 혁명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늘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저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힐다는 혼자서 힐디타를 키웠고 알레이다는 내 아이를 혼자 보살폈습니다. 그녀들은 영웅의 아내가 아니라 부재하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여전히 불의에 맞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이고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신념이고 제 존재의 이유이니까요. 다만 저녁 식탁에 조금 더 오래 앉아있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싶고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싶고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혁명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혁명보다 조용하지만 어쩌면 더 오래 세상을 바꾸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제 딸 힐디타가 커서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지만 저는 그냥 아빠가 필요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습니다. 총알보다 더 깊이 박힙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둘 다 할 수는 없는 걸까요? 큰 뜻을 품으면 작은 행복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한 혁명가가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체 게바라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무언가를 위해 달려갑니다. 일을 위해, 꿈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산책,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 혹시 우리도 체 게바라처럼 너무 늦게 그것들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요? 체 게바라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혁명가는 위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인도된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는 것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안아주세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혁명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